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 버는 정보 부의 신호 포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시포의 급등 신호 리뷰하는 시간입니다. 네, 부시포의 급등 신호는 현재 92.04%의 성공 확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 신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등 신호의 성공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등 신호 해당 종목이 해당 위치, 지저스 라인이 되겠죠. 해당 위치에서 5일 안에 5% 이상 상승하면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5% 미만 상승을 보여주면 실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해당 구간에 아예 속한 적이 없다. 해당 구간으로 진입한 적이 없다. 그렇게 되면 노카운트, 진입 없음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저스 라인은 지지를 받고 상승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당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들만의, 여러분들만의 매수 타점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매매로 이어나가면 승률이 높은 그런 매매로 이어나갈 수 있다. 이런 관점입니다. 따라서 1차, 2차, 3차 이렇게 각각 분할 매수하면서 접근하는 방법이 아니라 1차에서 지지를 받았는데 그 이후 매수 타점이 나오면 매수 진행을 하는 거고요. 매수 타점이 안 나왔다. 그러면 패스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차를 지나와서 2차까지 내려왔다. 그렇게 되면 다시 2차에서 지지를 받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지지를 받고 나서 그때 매수 타점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때 매수하는 그런 관점이 되는 겁니다. 0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종가보다 위에 있는 가격대에 보통 0차로 표현을 합니다. 상한가라면 상한가 종가를 기준으로 대부분 0차를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때 주가가 0차 위로 올라갔다가 그 이후 다시 한번 0차로 내려오게 되면 그 0차 구간이 지저스 라인이 되면서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리가 된다. 그리고 관점은 똑같은 기준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저스 라인이 무엇이냐? 이 지저스 라인은 지지와 저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이 갖고 있는 의미 있는 구간을 지저스 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이가 준축이 총 5가지의 지저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가격대, 중심선, 추세선, 비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비율은 3등분선, 4등분선 혹은 피보나치 비율 혹은 1대1, 1대1.5, 1대2 이런 각각의 비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시가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시가 대응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보통 나타냅니다. 그래서 시가 대응이 가능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보통 갭 상승으로 시가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첫 번째로는 전일 종가에서부터 금일 시가까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가 갭을 띄울 그런 가능성이 높은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즉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시가부터 시작을 해서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처음에 시작했던 매수세, 그 매수가 그대로 이어져서 시가 위로 주가를 끌어올린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주가가 시가를 깨고 다시 하락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들어왔던 그 매수세보다 더 강한 매도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가를 깨고 지지 라인이 되는 구간이죠. 이 시가를 깨고 하락을 했다. 즉 강한 매도세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가 시가를 재돌파를 해 주었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강한 매도세를 이겨내는 더 큰 매수세가 들어왔다. 즉 저항 라인인 시가를 돌파하면서 상승을 해 주었기 때문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 강한 매수세를 이겨내는 더 큰 매도세가 발생을 했고 그 매도세를 다시 한번 이겨내는 더 큰 매수세가 발생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시가를 돌파하거나 시가를 돌파한 이후에 눌림 지지를 받을 때 이때 우리가 매수 타점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저 그림에서 1번 자리가 돌파하는 자리가 되는 거고요. 2번 자리가 돌파 후 지지를 받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1번의 돌파가 발생한 후 2번의 지지 자리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도 있겠는데 반드시 2번 자리까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시가를 살짝 깨고 올라가거나 혹은 시가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주거나 혹은 시가까지 내려오지 않고 그 위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턴에서 올라갈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가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92.04%의 성공 확률을 보여주고 있는 부시포의 급등신호. 이번 주 한 주 동안에는 어느 종목이 어느 자리에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 주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한 주목 정도 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매매한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매매할 수 있었겠는가,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이 되고요. 시가 대응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0123채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금요일날 여기까지 보고 말씀드린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저스를 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에는 지저스를 터치해준 구간이 없죠. 네. 분봉을 한번 보면요. 분봉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시가 대응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시가를 기준으로 주가가 위로 올라갔다가 이 시가를 깨고 내려가는 이런 듯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시가를 올라갔다가 깨는 그런 흐름이 없습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진입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시가 기준으로 저희가 말씀을 그렇게 드립니다만 다른 방식으로 매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20 몇 % 이 정도 상승했었던 그 흐름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급등 신호에서는 진입 없음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이스트 소프트라는 종목이 되고요. 시가 대응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0123채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금요일 날 여기까지 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여기 지저스를 터치해준 흔적은 없습니다. 자, 그럼 분봉을 보면요. 분봉을 보면 분봉 안에서도 시가 대응을 볼 수가 있는데, 시가 대응이라고 하면 뭐예요? 시가를 기준으로 주가가 올라갔다가 시가를 깨고 내려와 있다가 주가가 이 시가를 다시 한번 재차 돌파해주면서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발생을 해야 하는데, 그런 흐름은 발생하지 않았죠. 그래서 해당 이스트 소프트라는 종목도 진입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캡스톤 파트너스라는 종목이 되어 있고요. 시가 대응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0123채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금요일날 여기까지 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월요일날 보시면 월요일부터 이렇게 주가가 영차 지저스를 지지해주면서 상승해 주어서 대략 한 25% 정도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은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다음 종목은 밀리의 서재라는 종목이 되고요. 시가 대응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0123채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금요일날 여기까지 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보시면 월요일부터 영차 지저스를 지지해주면서 주가가 상승해서 대략 한 26% 정도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은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다음 종목은 T-로보틱스라는 종목이 되고요. 시가 대응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0123채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금요일 날에 여기까지 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월요일 날 보면 1차 지저스를 지지해 주면서 주가가 상승해 주고 대략 한 17% 정도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 이상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솔트룩스라는 종목이 되고요. 시가 대응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0123채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금요일날 여기까지 보고 말씀드린 거고요. 보시면 지저스를 터치를 해주긴 했습니다. 근데 이 흐름이 정확하게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는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시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가가 이렇게 저가를 찍고 고가를 찍고 종가를 만드는 이러한 형상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저가를 찍고 올라가면서 마감 짓는 이러한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봉을 한번 보면서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봉을 보니까 어때요? 여기가 시가고요. 시가를 기준으로 주가가 내려와서 영차 지저스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주가가 상승해주는 흐름이다. 이 흐름 가운데 대략 한 11% 정도 이런 상승이 발생을 했고요. 우리가 기준하는 5% 이상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한 종목 정도 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매매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 수 있었겠는가,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신호 매매 기준 지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신호는 기본적으로 지하당의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진행한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 기준은 일봉을 기준으로 해서 분봉에서 매매를 하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하당의 지는 지저스에서 지지를 해주는지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해내주는지 하추도를 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일날 발생하는 고점. 이 고점은 말 그대로 이렇게 캔들 고가에 발생하는 이 꼭지점, 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고점이라고 하는 것을 저항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통을 고점 저항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꼬리를 고점 저항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캔들은 몸통이 걸리고요. 어떤 캔들은 꼬리가 이렇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가 저항이었구나. 당일날 발생하는 저항이 여기였구나를 보시고 여기를 돌파해내 주는지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일날 발생하는 고점, 이 저항을 돌파해내 주는지 보자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저스에서 지지를 보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주가가 이제 저점과 고점을 낮추면서 하락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을 하게 되죠. 하락을 하다가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멈추게 되는 그런 구간, 그런 때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해당 위치 자체가 지저스라고 하는, 지저스가 뭐죠? 지지와 저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구간이죠. 지지도 발생하고 저항도 발생하고 하는 흐름을 보면서 이 해당 가격대가 의미가 있으니까, 뭔가 이 종목이 해당 가격대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지도 발생하기도 하고 또 저항이 발생하기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지저스의 기본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지저스에서 지지를 받아주게 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뭔가 의미 있는 지점에서 의미 있는 하락 멈춤이 발생하게 되었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가, 이 종목은 의미 있는 지점에서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관리받고 있구나,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종목이 다음에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예상 가능한 어떤 의미 있는 구간, 의미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지를 보기보다는 지저스에서 지지가 발생하는 것을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저스에서 지지가 발생하는지를 먼저 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락 추세 돌파, 하추돌, 이걸 왜 보는 거냐?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은 하락하는 방향에 대한 힘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보면은 이러한 하락 추세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락 추세라는 것은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죠. 그래서 이 하락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이 힘을 이겨내 주지 않으면 주가는 상승으로 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락 추세가 발생을 하다가 하락 추세를 이겨냈지만 다시 한번 하락을 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돌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으로 간다는 아니지만 최소한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흐름이 발생해야만 한다. 이 흐름이 발생하지 않고서는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없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그렇다면 의미 있는 지점에서 의미 있는 지지가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이 하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 하락의 힘을 이겨내면서 주가가 돌파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상승으로 전환해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크겠다라고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겠다라는 거고요. 이 하락 추세는 크게는 두 가지죠. 이렇게 첫 번째는 상승으로 돌파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옆으로 횡보하면서 돌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락 추세라고 하는 것을 돌파해내 주었다라는 것 자체만 가지고 이 급등 신호에서는 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일단 지저스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해내주고 하는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겠다. 여기까지를 일단 지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이 당인데요. 당일날 고점, 이 저항 부근을 돌파해내준지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왜 보느냐?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당일날 발생한 이 고점, 저항 부근을 돌파를 해내주는 이 흐름이 발생해야지만 진정으로 상승으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해내줬어요. 그런데 행보만 계속해요. 그러면 이게 상승이 나온다고 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갔다가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상승으로 보려고 한다라는 개념으로 볼 때는 여기 보이는 이전에 발생하였던 고점, 저항 부분을 돌파를 해내 주어야 하는데 이때 과거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당일에 발생한 고점을 돌파를 해내주면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일날에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당일날에 어떤 저항이 발생했었던 구간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 구간을 돌파 지지해 주는지 돌파 혹은 돌파 지지해 주는지 이 부분을 보시면서 매매를 해 나가시고 기준을 잡아 보신다면 어때요?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지저스에서 지지 받아줬죠. 그리고 하락의 추세를 돌파해내 줬죠. 그리고 당일날에 발생했던 고점까지 돌파 지지를 해주면서 이 종목은 이렇게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종목이구나,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크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돌파 지지해준다고 무조건 상승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다시 한번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지받아주던 이 지지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 수 있어서 여기서는 손절을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버티는 것은 좋지 않다. 다만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상승, 그다음에 하락, 그다음에 하락 추세를 돌파해내 주고요. 지지 받아주고 하락 추세 돌파해내 주고 주가가 당일날에 발생했었던 이러한 저항 부분을 돌파해내 주면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흐름을 가지고 그 관점을 가지고 매매를 진행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급등신호 매매 기준 지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해당 종목은 밀리의 서재라는 종목이 되어 있고요. 앞서서 보셨다시피 기본적인 기준은 지하당입니다. 지하당이기 때문에 주가가 먼저 상승을 해 주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조정을 받다가 지저스 구간, 의미 있는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때 발생하는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해 줌으로써 추세, 즉 진행하고자 하는 그 방향의 힘을 꺾고 주가가 다시 위로 돌려서 올라가겠다라는 의지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당을 통해서 이전에 있었던 혹은 지금 방금 만들어지게 되는 그러한 저항을 돌파를 해내주면서 주가가 이 힘을 꺾은 다음에 다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힘을 꺾은 그대로 다시 쭉 상승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까지 확인해 보는 것이 지하당입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날 여기까지 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들런을 하는 건데요. 캔들런 이렇게 캔들을 하나하나 옮기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매수도 마찬가지고요. 진행되는 것도 확인해 보는 거고 진행되다가 매도 혹은 그러니까 익절이나 손절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그러한 대응력까지 한번 쭉 이어져 나가는 것이 캔들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상승 추세가 쭉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상승 추세가 쭉 이어지고 있다가 해당 흐름 가운데 주가가 상승하고 눌림을 주는 그 눌림이 발생을 해야 합니다. 그죠? 보도록 할게요. 계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눌림을 주고 영차 지저스를 터치를 해준 모습입니다. 영차 지저스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죠. 지지가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을 조정이다라고 보기는 살짝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면 이제 조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락 추세도 그릴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하락 추세 자체를 그리기가 좀 모호해지죠. 네, 영차 지저스를 지지해 준 것은 맞으나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하락 추세가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있는 고점을 하락 추세가 그려지기 전에 돌파해주고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승이 쭉 이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쭉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가. 자,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쪽 화살표 키를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캔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움직여요. 네, 위도 되고 아래도 되고 왼쪽도 되고 오른쪽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오른쪽을 누르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실수했는데 그렇게 실수하는 것처럼 캔들 하나하나 클릭해 나가면서 하다 보면은 옆에를 이제 잘못 누르게 되면 갑자기 차트가 오른쪽으로 확 움직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컨트롤 플러스 방향키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한다. 지금 방금 차트가 좀 넓어졌죠. 이렇게 넓어지는 거는 네, 아래쪽으로 누르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확대되는 거, 좁아지는 거는 네, 위쪽을 누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오른쪽으로 계속 가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계속 가면서 네, 이제 이런 것들이 하락 추세가 되는 기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그릴 수가 있습니다. 하락 추세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지저스 구간까지 내려오지 않았다.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지저스까지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네, 쭉 가면서 지금 횡보를 해주고 있다가 날짜가 넘어갔습니다. 횡보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날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흐름 같은 경우에는 여기 플러스 이제 요런 자리까지 해서 또 요렇게 그려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락 추세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추세를 이기지 못하고 주가가 계속 내려오고 있었죠. 네, 내려오다가 지금 장기 이동 평균선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데요. 장기 이동 평균선은 240선입니다. 지금은 3분봉이기 때문에 분봉이라서 뭐 3일선이다, 241선이다 이런 식으로 1, 2선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분선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3분봉, 10분봉 뭐 이런 것들이랑 조금 헷갈리는 혼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240선이다, 3분봉상 240선, 240 이동평균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니까. 쭉 지금 진행되고 있네요.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지금 살짝 내려오고 있는데 네, 계속 내려오네요. 다시 올라갔다가 날짜가 다시 바뀌었어요. 그죠? 날짜가 바뀌었다가 다시 영차 지저스를 터치를 해내주네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기도 하락 추세가 되고 이제 요런 데도 하락 추세가 될 수 있겠죠. 여기 기점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가 있겠죠.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가 있긴 한데 이따가 영차 지저스에서 지지받고 지금은 이제 지지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왜냐면 여기도 지지긴 한데 약간 하락 추세가 안 그려졌죠. 이제 여기는 하락 추세가 그려지니까 여기 보이는 요 라인을 돌파해 주면은 이제 하락 추세를 돌파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왔네요. 자,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오고 여기가 이제 하 자리가 되는 겁니다. 하. 자, 그리고 이제 당이 나와야 되는데 당일날의 고점 이따라고 하면 이제 여기가 고점이 되죠. 당일날. 왜냐면 날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보시면 여기 있는 요 자리, 요 자리가 이전에 있었던 요런 자리, 요런 지지와 저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저스 자리를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만나고 있는 중이라서 그렇지 이 자리가 강한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다 라는 부분에는 뭐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설명드린 것처럼 이 하락의 추세를 이겨냈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런 저항을 이겨내주고 상승하는 겁니다. 왜? 저항을 못 이기니까 주가가 상승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돌파해내 준지를 보는 겁니다. 네, 바로 돌파가 나왔고요. 여기를 기점으로 이제 종가를 기점으로 매수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서 이 봉을 이탈하는 것을 손절 치는 것만 해도 한 5.6% 정도 구간이 됩니다.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네, 요 밑에까지 요 파동 전체를 다 한번 보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손절한다. 그럼 한 10%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합니다. 자리는 좋은데 리스크는 좀 줄여야 하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고요. 이제 아까 지지가 나오는 이런 지지 자리에서 한 번 더 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내려오는 이제 요런데 여기도 지지 자리니까 여기서도 한 번 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종가에 사고 여기 사면은 평단이 이쯤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바닥 쪽에 아래쪽에 한 번 더 사면은 이 평단 구간이 한 요쯤 됩니다. 그죠? 한 요쯤이 23,500원 정도. 그렇게 한번 보면서 대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제 여기에서 여기 바닥 있는 부분을 이제 이탈해서 손절한다 라고 했을 때도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러한 가격대, 그러한 위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저항을 이렇게 받고 지지를 받고 하락 추세를 돌파해 주다가 딱 요 상태가 된 거죠. 자,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떨어져서 이탈한다. 그래서 손절하겠다. 라는 관점에서 진입을 해봐도, 한 5% 정도 구간이 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긴 해도 10%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죠. 네,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내려오고 있네요. 네, 내려오다가, 네, 여기서 이제 코앞에서 딱 브레이크가 잡히고요. 그 다음에 뭐 바로 올라가네요. 바로 올라가는데 지켜볼게요. 요 구간이 처음 샀던 요 자리에 비하면 5.35%로 성공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여기서 매수를 했고, 매수를 한 후에 무조건 상승한다? 아니죠. 떨어졌다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떨어지는 그 구간 가운데 내가 이 종목을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들고 가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실 수 있겠죠. 왜냐면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구간에서 물타기를 하거나 뭐 아니면 평단 관리를 해주거나 뭐 여러 가지 솔루션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뒤에가 보이지 않는 실전에서 상황은 뭐예요? 이 뒤에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런 불안감, 그런 것들을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 나가면서 시나리오를 대응하는 그러한 부분에 초점을 좀 두고 매수를 진행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부담 없이 매수가 진행되고, 여기 보이다시피 이런 식으로 무너졌을 때도 그냥 덤덤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를 이제 최종적으로 이탈선을 잡기 때문에 여기 이탈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일단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과를 우리 확인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이 방식은 제가 대략 한 1, 2, 3년 3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그런 내용이 됩니다. 해당 내용이 지속적으로 거의 매주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급등신호의 종목들을 유심히 잘 보시고, 그리고 지나간 급등신호 종목도 유심히 보고 계시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당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공부하는 카톡방, 공부방을 열어놨고요. 그리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인 카페도 열어놨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신 분들 다들 떡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의 신호 포착은 비밀로트, 라인 단타 매매, 그리고 부심포 아카데미, 부심포 축구미, 부심포 세종스, 해례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주식의 기초부터 세력 매매 이르기까지, 그리고 단타부터 종가 매매, 수익 매매 이르기까지 매매 이론에서 실전 매매로 연결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해당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 카페, 블로그,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앞서 프로그램들에 대한 각종 후기들도 나와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해 보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9시에 부심포와 라이브로 보나요? 라는 브라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실시간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평소에 궁금하셨던 부분도 질문과 답변을 통해 해소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심리를 알고 차트를 보면 주식이 보입니다. 주식의 본질을 파악하고 세력의 신호를 포착하여서 수익에 이르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요. 부심포와 함께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의 신호 포착이었습니다.